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혹시 달걀 드신 분? 많은 분들이 달걀을 완전 식품이라 부르죠.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린이 많아 기억력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그보다 뇌가 더 좋아하는 한 알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 한 알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세포는 그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마치 엔진이 있는데 연료가 도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달걀보다 이 한 알이 중요한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요즘 60대, 70대 분들 사이에서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지?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이런 말 자주 들리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뇌의 노화보다 더 큰 문제는 만성 미세 염증입니다. 입속, 장 속, 혈관 속에서 생긴 염증이 뇌로 올라가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손상시키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치매를 염증성 질환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뇌세포가 굶고 있는 겁니다. 밥은 먹지만 피가 탁해져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죠. 그럼 이 염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동의보감에서는 피가 맑으면 마음이 맑고 신비, 신피가 통하면 기억이 새롭다고 했습니다. 즉, 마음과 위장의 조화, 피의 순환이 뇌 건강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신비혈통, 비시통이라 부르며 지금의 신경순환 이론과도 닮았습니다. 결국 답은 순환과 흡수입니다. 피가 맑고 산소가 충분해야 세포가 깨어나고 그때 비로소 뇌가 영향을 씁니다. 이걸 돕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뇌가 가장 좋아하는 한 알, 즉 비타민 B군, 중심의 균형형 멀티비타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타민만 챙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방식, 자는 시간, 숨 쉬는 습관까지 함께 조율되어야 진짜 효과가 나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양치 하나로 치매를 막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처음엔 다들 웃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치매연구센터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뇌 혈관을 타고 이동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구강 세균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가 검출된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즉, 우리가 하루 3번 하는 양치가 단순히 치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뇌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입속 세균이 뇌까지 올라갈까요? 우리 뇌에는 혈내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속 염증이 심해지면 이 장벽이 헐거워집니다. 그 틈으로 세균과 독소가 침투해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거죠. 하버드대 신경과 연구팀은 만성 잇몸 질환 환자는 치매 발생 위험이 약 1.7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잇몸 속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관을 따라 뇌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동의보감에서는 심혈, 이 입으로 올라오면 잇몸이 붓고 정신이 흐려진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엔 세균 개념이 없었지만 이미 심장, 혈과 뇌 정신의 연결을 간파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입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천연 항균 물질인 리소자임이 들어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좋은 세균이 줄고 나쁜 세균이 활개를 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구강청결제를 과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입속 세균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코로 숨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호흡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염증의 지름길이 됩니다. 잠잘 때 입이 자주 벌어진다면 베개 높이를 조정하거나 혀 위치를 교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벼운 잇몸 지압도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류가 개선되어 염증이 줄고
향약 집성방에서도 잇몸을 문지르면 뇌가 시원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의 염증을 막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이제 몸속 염증이 아니라 전해질 불균형이 어떻게 뇌를 흐리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머리가 멍하다, 손이 저리다, 어지럽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물만 많이 마셔도 몸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해질, 즉 몸속 전기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불균형은 신경 전달 속도를 떨어뜨리고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쉽게 말해 세포 사이의 전선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 뇌는 전기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전해질이 부족하면 전류가 약해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말이 꼬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수기, 실수의 기가 허하면 정신이 혼미하고 수화, 수의 화의 조화가 깨어지면 머리가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숲 에수이 아자는 체액, 화살소 후어소는 신경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해질 균형이죠. 결국 몸의 수화 균형이 깨지면 뇌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기초는 노년층의 탈수 증상을 단순히 목이 마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미한 전해질 결핍이 우울감, 인지, 저하, 근육 약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내 수분 보유력이 줄어드니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전해질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물 대신 국물을 활용하세요. 된장국, 미역국, 동치미 국물엔 천연 나트륨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전해질을 자연스럽게 보충하죠. 둘째, 짜지 않게 간을 맞추되 완전히 싱겁게 먹지 말기입니다. 너무 저염식도 전해질 균형을 깨뜨립니다. 셋째, 하루 한 컵의 보리차나 구기자차도 좋습니다. 보리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구기자에는 혈류를 돕는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소음인 체질이 수분을 잘 못 순환시켜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국물, 약간의 짠맛, 적당한 땀 흘림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얼굴이 자주 붉고 열이 많은 분은 미지근한 물과 채소 위주의 식사가 좋습니다. 균형 잡힌 수분 섭취가 결국 뇌의 맑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해질 불균형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 혈관 염증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뇌의 굶주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도 잘 먹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왜 머리가 자꾸 멍하지? 하시죠. 하지만 그 이유는 음식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뇌까지 영양이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 공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70%가 혈관 염증으로 인해 뇌혈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피가 탁해지면 산소와 영양이 뇌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세포가 마치 굶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우울감까지 이어집니다. 즉, 뇌의 노화는 혈관의 노화에서 시작되는 셈입니다. 조선시대의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혈활측생, 액시의 후어차성, 혈체즉병, 샷스제주서병. 피가 잘 돌면 생명이 살아나고 피가 막히면 병이 든다는 뜻입니다. 당시엔 혈관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이미 혈액순환이 생명력의 핵심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허주는 특히 뇌와 심장의 연결을 강조하며 심, 애신, 은 혈을 주관하고 혈은 기억을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즉, 심장에 피가 맑으면 기억이 또렷하고 피가 탁하면 정신이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는 정확히 혈류 공급과 인지 기능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의 염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단의 기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름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기름은 뇌의 윤활유이자 혈관의 청소제입니다. 서울 삼성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염증 단백질 CRP를 30% 이상 낮춰줍니다. 둘째, 항산화 식품을 자주 드세요. 블루베리, 호두, 녹차, 토마토 같은 색이 진한 식품들은 활성산소를 잡아 혈관을 보호합니다. 셋째, 기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뇌의 60%는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DHA,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해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한방에서는 피해 순환을 돕기 위해 홍화씨차, 당귀차, 계피차를 권했습니다. 홍화씨는 혈액을 따뜻하게 하고 당귀는 피를 보충하며 계피는 순환을 빠르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섞은 차는 조선시대 양생가들이 기억력 감퇴나 어지럼증을 막기 위해 마시던 비방이기도 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는 굶습니다. 뇌가 굶으면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렇기에 뇌를 살리는 첫 번째 조건은 피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힘겹게 일한 뇌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청소 시간, 수면과 뇌의 청정 시스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뇌는 청소를 합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하버드대 신경과학팀은 수면 중에만 작동하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글림프, G림프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걱정하며 쌓아둔 뇌 속 찌꺼기, 특히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이 시간에 씻겨 나갑니다. 쉽게 말해 잠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문제는 요즘 60, 70대 분들 중 절반이 자는데도 잔 것 같지 않다는 불면형 수면을 겪는다는 겁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뇌는 밤새 야근 중이기 때문이죠. 우리 조상들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밤 11시 자시부터 새벽 3시 인시까지는 간과 담이 피를 거두어 전기를 돌린다고 했습니다. 즉, 그 시간에 자야 피가 맑아지고 뇌가 쉬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수면 중 간이 노폐물을 처리하고 뇌혈류가 안정화되는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서도 자정 이전에 잠든 사람은 기억력 유지율이 30% 더 높다고 보고했죠. 즉, 언제 자느냐가 뇌의 청소 효율을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뇌가 깊이 잠들 수 있을까요? 첫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위가 바쁘면 뇌는 쉴 수 없습니다. 둘째, 조명은 낮추고 TV,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를 각성시킵니다. 셋째,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복식호흡을 3분간 해보세요. 복식호흡은 교감신경을 누르고 자야 한다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넷째, 수면제보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세요. 동의보감에서는 수면은 천지의 음양을 조화시키는 행위라 했습니다. 즉, 낮엔 햇볕을 쬐고 밤엔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이 양생의 기본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브렌다 박사는 수면은 뇌의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라고 말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과 음식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러니 기억력을 지키려면 비타민이 뇌를 살리고 잠이 뇌를 청소한다는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내려놓고 뇌가 청소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깨끗해진 뇌에 좋은 연료를 채워 넣는 법을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를 막는 식단이 외국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 밥상 위에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들어보셨죠? 올리브 오일, 생선,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기억력 저하를 늦춘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원리는 우리 한식의 약선, 도, 야오산,
문화와 닮아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5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40%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덜 가공된 음식, 좋은 기름, 그리고 채소 중심의 균형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약선 한식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음식은 약이 되고 약은 음식이 된다. 야오시 동유엔 고 했습니다. 즉, 매일 먹는 밥이 곧 뇌의 약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의 밥상은 지나치게 단맛, 짠맛, 기름진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을 지키려면 오히려 담백함 속의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한식 약선의 세 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아침엔 단백질, 두뇌가 깨어날 때 필요한 재료입니다. 달걀, 두부, 콩, 생선 한 점이면 충분합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에서는 아침 단백질 섭취가 인지 기능 점수를 15%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저녁엔 발효식품, 된장, 청국장, 김치, 요거트가 장내 미생물을 살립니다. 장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장노의 축, gut brain axis 이란 용어가 있을 만큼 장이 건강하면 기분과 기억이 안정됩니다. 셋째,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 즉 오세고미, 우, 세, 우, 웨이를 챙기세요. 조선시대 어이들은 푸른색은 간을, 붉은색은 심장을, 노란색은 비장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항산화 물질의 색소 성분, 폴리페놀, 안토시아닌의 작용과 같습니다. 실제로 WHO는 매일 5가지 세계 식품을 섭취하면 뇌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단호박, 토마토, 검은콩, 이 5색이 하루 식단의 균형을 완성합니다. 우리 밥상은 이미 뇌의 약상, 야오추앙입니다. 지중해식이 아니라 한식 지중해식, 즉 약선 밥상이 답입니다. 내일 아침 밥상에 계란 반숙 하나, 된장국 한 숟갈, 그리고 색깔 있는 채소 한 접시를 올려보세요. 그 한 끼가 오늘의 기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인공, 뇌의 윤활유, 좋은 지방의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름은 살찌니까 피해야 한다? 이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사실 좋은 기름은 뇌의 윤활유이자 혈관의 청소제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세포의 피복막, 즉 전선의 절연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방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0% 느리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름을 피하면 뇌의 전선이 마르고 굳어버리는 셈입니다. 기름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니라 뇌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핵심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들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염증을 낮추고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서울 삼성병원 영양대사센터의 실험에서는 매일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염증 수치 CRP가 평균 28% 낮게 나타났습니다.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도 기름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기름은 혈맥을 윤택하게 하고 근육과 골수를 보한다. 즉, 뇌를 비롯한 모든 신경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지방,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밥을 지을 때 아보카도 오일 한 스푼, 쌀을 씻고 물을 맞춘 뒤 아보카도 오일을 한 스푼 넣으면 밥의 전분 구조가 변해 저항성 전분이 생기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동시에 오일 속 불포화 지방이 뇌혈류를 돕죠. 둘째, 올리브 오일은 차가운 요리용으로
샐러드나 나물 부침에 살짝 뿌려주면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셋째, 들기름은 하루 한 스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향약 집성방에서는 들깨를 뇌를 윤택하게 하는 씨앗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들기름엔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름은 한의학적으로도 기, 퀴를 부드럽게 돌리는 윤활제로 분류됩니다. 기름이 막히면 기운이 막히고 기운이 막히면 기억도 흐려집니다. 좋은 기름 한 스푼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뇌의 기운이 통하게 하는 길을 여는 행위입니다. 이제 뇌를 움직일 연료를 채웠으니 다음은 그 연료를 제대로 전달하는 전선을 지켜야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그 전선을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 비타민 B군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뇌세포를 전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이 바로 미엘린, 마이에린이라는 막입니다. 이 막이 있어야 전류가 새지 않고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피복이 점점 얇아집니다. 전선이 노후되듯 신경이 느려지고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비타민 B12, B6, B3, 엽산을 충분히 섭취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위축률이 7배 낮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타민 B군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뇌의 절연체를 복원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에서는 치매 초기 환자에게 비스수, 니아신, B10D, 엽산을 병행 투여했을 때 인지 점수가 향상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뇌 속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특히 B3, 니아신,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몰라스 대사에 직접 관여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피로, 우울,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죠. 뼈는 신경을 감싸는 미엘린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족하면 손발 저림이나 기억력 저하가 생깁니다. 그리고 엽산, 빕는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질 때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즉, 세포를 만들고 보호하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삼박자가 모두 B군에서 이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개념은 기혈기쉐의 순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비위가 허하면 혈이 약하고 혈이 약하면 기억이 흐려진다고 나옵니다. 이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영양 흡수력이 떨어져 세포 대사가 약해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허주는 비위를 보강하는 약재로 황기, 인삼, 대추를 추천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로 치면 비타민 B 흡수를 돕는 천연 보조제인 셈입니다. 특히 대추는 소화 기능을 높여 비타민 흡수를 돕고 인삼은 뇌 혈류를 개선해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그럼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 바로 활성형 멀티비타민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활성형이란 흡수가 빠르고 간에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간의 대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합성형보다는 활성형이 효과적입니다. 단,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 직후에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오메가3와 함께 먹으면 세포막이 부드러워져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비타민 B군은 뇌의 전선을 감싸주는 보호막입니다. 이게 튼튼해야 기억력, 감정 조절, 사고력 모두 안정됩니다. 자, 이제 전선을 지켰다면 뇌의 낮과 밤 리듬을 조율해주는 조합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비타민 D, C, 그리고 마그네슘, 뇌의 주야간 밸런스를 지켜주는 새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뇌는 낮과 밤의 리듬이 분명한 장기입니다. 낮에는 활발하게 에너지를 쓰고 밤에는 조용히 회복해야 하죠. 그런데 이 리듬이 깨지면 기억이 흐려지고 감정이 불안해집니다. 이를 바로잡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 비타민 C,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 30%, 인지기능 유지율 40%의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이 세 영양소는 뇌의 주 야간 스위치를 조절하는 3대 핵심 조합입니다. 먼저 비타민 D3, 흔히 햇볕 비타민이라 부르죠.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특히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 위축이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60대 이후에는 피부 합성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한 알 D3 형태로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D2는 식물성 원료로 흡수율이 낮고 D3는 인체 이용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점심 식사 후 10분 정도 햇볕을 쬐고 D3를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C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 비타민 D의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주고 뇌세포의 산화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연구소는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사람은 기억력 감퇴 속도가 절반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뇌에서 도파민 합성에도 관여해 집중력과 기분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 D3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마지막은 마그네슘, 뇌의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신경은 낮 동안 흥분 상태로 일하고 밤에는 억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밤에도 생각이 멈추지 않죠. 서울성모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노년층의 수면의 질이 37% 향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L-트러네이트 형태는 뇌로 직접 흡수되어 긴장을 완화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면 몸과 뇌가 동시에 안정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세 가지의 균형은 음양의 리듬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낮에는 양기, 양치를 키우고 밤에는 음기, 인치를 보하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C는 낮에 양기를 돋우고 마그네슘은 밤에 음기를 채워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하루 리듬에 맞게 섭취하면 뇌는 낮에는 또렷하게 깨어있고 밤에는 깊이 회복됩니다. 이제 뇌의 리듬을 되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직접 끌어올리는 세 가지 영양소입니다. 바로 시티콜린, 커큐민, 그리고 포스파티딜세린, 뇌 회로를 새로 깔아주는 새 영웅을 만나보시죠. 지금까지는 뇌의 기초 체력, 즉 피와 에너지의 순환을 살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직접 끌어올리는 세 가지 핵심 영양소, 시티콜린, 커큐민, 그리고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뇌세포 회로를 새로 깔아주는 건축자재에 가깝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 공동 연구에서도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기억 유지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평균 2.30%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티콜린. 이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떠올릴 때 바로 이 아세틸콜린이 작동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시티콜린을 섭취한 6세 이상 피험자에게서 작업 기억력 향상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 시티콜린은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회로의 윤활유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운을 맑게 하고 심혈을 돕는 약재로 불린 천문동, 인삼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둘째는 커큐민, 출투민, 강황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죠. 커큐민은 뇌 염증을 완화시키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최근 서울성모병원과 미국 UCLA 공동 연구에서는 커큐민을 18개월간 복용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 회상 능력이 28%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커큐민은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한방에서는 황금 H황친과 울금 유진이 비슷한 효능을 지닌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열을 내리고 마음을 맑게 한다고 표현했죠. 현대적으로 보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뇌 혈류를 개선하는 작용입니다. 마지막은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세린에 이건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인지질로 세포 간 신호 전달의 매끄러움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세포막이 딱딱해져 신호가 끊기거나 늦어집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이 세포막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 신호 속도를 높여주죠. 미국 국립보건원 NIH 자료에 따르면 포스파티딜세린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단어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전기 징치를 보하면 기억이 맑아진다고 했는데 이 전기가 바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세포막의 건강, 즉 에너지의 원천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기초 루틴,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집중력 강화를 원할 때 보조로 하루 한 번 시티콜린, 커큐민, 포스파티딜세린 조합을 추가하세요. 아침 혹은 오전 중이 좋습니다. 뇌가 깨어 있을 때 흡수율이 높고 오후에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뇌 회로를 새로 깔아주고 흐릿했던 기억선을 다시 또렷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 영양 관리의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는 비결, 조선의 장수 비법 속 기억을 늙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 가오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건 결국 하루의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뇌는 금세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어의 유유이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삶의 도 타오는 음식보다 기거, 기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먹는 것보다 사는 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장수록 시상 슈루크에 기록된 100세 노인들의 공통점도 놀랍게 현대의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걷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마음을 늘 고요히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조절이죠. 서울대 노화연구소의 장기 추적 조사에서도 하루 30분 이상 걸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45%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조선의 양생가들이 실천했던 뇌를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호흡을 다스려라. 동의보감은 숨이 고르면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정신이 맑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상과 복식호흡입니다. 하루 3번, 3분씩 깊은 복식호흡을 하면 혈중산소가 높아지고 뇌의 전두엽이 안정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꾸준히 한 60대 그룹의 해마 부피가 1년 후에도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숨 하나가 뇌의 노화를 늦추는 열쇠인 셈이죠. 둘째, 걷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서울 삼성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뇌 혈류량이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조선의 양생서 수명장수론 슈빙창슈룬에서도 걷는 것은 백약의 으뜸이여 혈을 도는 근본이라 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 아래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생체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셋째, 마음을 단단히 하라. 스트레스는 뇌를 늙게 하는 가장 빠른 독입니다. WHO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고갈시키고 해마 세포를 줄입니다. 허주는 성내문 심기를 상하게 하여 기억을 흐리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양생가들은 아침마다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뇌의 회로를 맑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양생의 3법 3파입니다. 호흡, 걷기, 감사. 이 세 가지를 매일 5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하버드와 허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뇌는 움직일수록 젊어지고 마음이 고요할수록 또렷해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잇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시간보다 강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리고 동의보감의 지혜로 보더라도 늙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멈출 때부터 시작됩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식습관과 수면을 관리한 사람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10년 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돌봄에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재생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죠. 뇌세포는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영향에 따라 평생 새로 태어난다. 이건 동의보감의 한 구절, 기퀴를 기르면 정징이 생기고 전기차면 신셴이 맑아진다 와 같은 뜻입니다. 양생이란 결국 뇌를 새롭게 키워내는 삶의 훈련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알의 비타민으로 뇌의 엔진을 깨우고 잠으로 뇌를 청소하고 걷기와 호흡으로 뇌의 피를 돌리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가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오늘의 밥 한 공기, 물 한 잔, 그리고 마음의 한 호흡이 내일의 기억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조선의 양생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을 두려워 말고 마음을 닦아 새로워지라. 현대의학은 여기에 덧붙입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도 새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기억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억력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꼭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지는 생활의 기억력입니다. 나이는 들어도 기억은 젊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뇌가 웃는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